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심리학 박사님으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도 혹시 치명 공진단 필요하세요?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 박사님과 마음 치유하는 시간 기대해 볼게요라고 인사를 네.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치유가 필요하죠, 저희가. 네, 그럼요. 치유가 필요하죠. 힐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내려놓는 시리즈 첫 번째로 네. 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네.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때도 네. 참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창으로 또 카톡으로 반응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까요? 네. 그때 이제 내려놔야지라는 말을 이제 들었을 때 후회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주셔서 네. 어떻게 하면 좀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게 내려놔지는 성격인가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릴 얘기는 약간 좀 뒤통수 맞는 기분이실 수도 있으세요. 조심해야 돼. 기대 만땅, 기대 만땅. 후회가 잘 안 내려놔져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말이 셀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그거던데. 좀처럼 안 내려놔지던데. 네, 맞아요. 밤에 막 이제 이불킥한다는 말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막 후회되는 순간이 떠올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감정이 올라오기도 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후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회는 사실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됐겠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신한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충분히 했는데도 좀 이 생각을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내려놓고 싶은데 라고 이제 한 번쯤은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후회하게 되는 대상이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같이 사시는 분이 후회의 대상이라 그러면 매일처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앞에서 보게 되는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대개는 후회 안 하실 텐데 어쩌다 후회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뭔가 후회의 대상이 나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어떤 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수도 있고 하면은 매일매일 그런 느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되게 큰 스트레스로 그렇죠.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후회가 잘 안 내려놔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후회라는 게 이제 약간은 너무 나를 믿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럼요. 아니요, 네. 그게 이제 그거야. 고집이 세단 얘기야. 나를 너무 믿는 게 아닐까? 네. 나는 그래서 지금 후회라고 하는 감정에 네. 너무 빠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바뀔 텐데, 요런 이제 생각들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는 어쩌면 내가 요만큼만 했어도 요게 이렇게 됐을 텐데, 나 자신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떤 우정은 나중에도 깨질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인연은 뭐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끝났을 수도 있고, 또 간혹 이제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왜 그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에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했어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박사님 그 너무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내가 되는 좀 더 거는 노력하거나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도 있겠죠. 네, 어.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거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한 뒤에는 어느 정도는 그 상황에 영향을 미쳤던 다른 요소들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그 후회로부터 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었을 때는 박사님은 외람되지만 그 자기 합리화를 통한 후회를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는 자기 합리화를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후회를 놓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자기 합리화라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됐을 텐데도 하나의 자기 합리화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은 좀 다른 시각을 자신한테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까,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은 뭐였을까, 어떤 상황적인 요소는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후회를 좀 다양한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다양한 시각에서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여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나친 자의식 과이잉으로 인해서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사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후회되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이 언제까지 이렇게 후회에 머물 것인가, 이거 그걸 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꾸는 좀 이제 이야기들을 해보면 그게 좀 약간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딱 켜지듯이, 아 그래 나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잘했어도 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사이에서 꼭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찾던 족쇄를 조금 이제 살살 풀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박사님, 요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또 아니, 네. 뭐 거의 뭐 개인 상담이 돼 버리는데 후회라는 것이 늘 어떤 전제가 깔리냐면 선택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뭐 그 당시는 나한테 초이스가 없었잖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겠으나 이게 꼭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 더러는 그 이상의 선택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최상이라고 A를 골랐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최악이었던 거죠. 제 눈을 찍고 싶고 제 입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무리 선택에 어떤 옵션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100%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사실 인생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선택지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은 내가 설사 B를 선택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나 이상들이 내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한테 이제 좀 생각의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B를 선택했으면 나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에 갇힐 때 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좀 그런 생각에 갇히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길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능성만이 뭐 가능한 옵션은 가능한 어떤 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이제 스스로한테 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카톡의 반응은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봤자 바뀔 거는 없잖아요. 현재는 결과를 알기에 과거의 행동을 달리했으면 하는 선택으로 후회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간들 그 당시에 지금 아는 것을 모르는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최선을 다하신 거죠.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다. 뭐 과거로 돌아가서도 똑같은 돌풀이에 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수련을 많이 한 종교인도 아니고 어떻게 후회를 안 하고. 네, 안 할 수는 없죠. 네, 저분 말씀대로라면
결국 후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상황이든 감정이든 간에.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핸들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어. 네.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핸들하는지도 후회 종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계속 어떤 생각 속에 머무는 후회들이 참 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에는 충분히 자기 자신에게 이제 후회할 시간을 주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좀 내가 달랄 수 있었을 텐데 배움의 시간도 주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래도 내가 100% 책임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줌 아웃을 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인 겁니다. 질문을 드리면요. 후회를 충분히 해보고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충분히 후회를 하자라는 표현을 그 감정 속에서 있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질량 총이 있는 것 같아요. 총 질량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상태에 있어서.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후회를 너무 많이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그런 에너지여서 그러면 후회는 좀 적게 하고 그냥 그거는 놔버리고 기대를 하자 쪽이에요. 네, 네. 그래서 후회 시간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충분히 후회한다라는 표현에 적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정이 100이면 그냥 빨리 기대 쪽으로 90으로 가고 후회가 별로 없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비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충분히 후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그냥 빨리 내가 잊어버리고 요새 진도만 빨리 가는 게 요새 우리 저 우정아 씨 학원 다니는 것 같죠. 질문이 되게 제 상황인데 네. 이러면 후회를 충분히 안 한 저로서는 비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또는 유사한 후회하고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건가도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 질문은 김영주 씨의 저 질문은 너는 생각이 없어 보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어. 너는 그러네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감정 상태에서는 그게 충실한 제 네. 방법이거든요. 아니 비겁하죠.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지적이었어요. 이게 후회라는 감정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후회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시는 분들이 있고 좀 이렇게 생각에 좀 갇히기 쉬운 분들은 감정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좀 고통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로운 하루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여전히 아이고 진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어떤 후회를 내려놓고 이런 마음 상태 자체가 아마도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잠들려고 하면 찾아오고 또 설거지하다가 찾아오고 뭐 양치하다가 찾아오고 이런 분들에게 좀 한번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의 좀 어떤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꼭 비겁하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후회가 내가 뭐 어떻게 애쓰지 않아도 좀 이렇게 내보내지는 거라면 그냥 뭐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이제 기대가 좀 이제 기대를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후회되는 것들을 좀 기대로 바꿔보고 이런 습관들이 좀 잘 드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당히 초긍정주의자예요. 좋게 보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김영준 씨가 보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생각이 없는 오히려 저는 그런 점프. 우정아 씨한테 저는 저런 기운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반복하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곱씹고 또 곱씹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충분히 후회하자라는 말씀 저는 네. 이가 갈리도록 후회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저쪽은 90대 10으로 기대 쪽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예 후회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거를 이가 갈리도록 느끼는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정면으로 맞이할 자신이 없거나 제가 비겁하기 때문에 제가 점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들여다보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제가 기대로 빨리 돌아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준 씨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그 정면으로 그 후회의 감정을 맞닥뜨릴 만한 에너지가 없거나 자신이 없으니까 빨리 기대로 가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들어봤을 때는.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이 어떤 후회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머물고 충분히 하고 이런 준비가 되는 건가 아닌가는 뭐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일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생각거리를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제 지나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비겁한 건가 내가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것 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들려서 네, 저는 또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 근데 충분히 후회하자라는 말씀은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네. 충분히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사라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거로 남아 있는 저 같은 상황은 이게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순간까지 가면은 이제 이게 족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생각을 벗어나고 싶어도 계속 날 뭔가 이렇게 침투하는 생각들, 이제 족쇄처럼 이제 나한테 머무르고 있는 생각들인데 그 생각을 내가 풀기에 참 힘들기 때문에 좀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마치 자신을 설득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좀 내가 보는 어떤 시선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했던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현실도 존재할 수 있음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네. 조금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저의 실수를 하나 지금도 제 머릿속에 후회로 남아있고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아침마당에서 이제 청취자분들 초대해서 참 다양한 행사를 해요. 네. 그러면 그분들께서 바쁜 시간 내셔갖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 하면 저분들을 재밌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을 한번 푸세요. 풀렸어요. 네. 그러면 나름 많은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게 현장에서 그대로 먹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제가 한번 한 30분 정도를 대차게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웃지 않는 상황.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거의 몸부림을 쳤던 상황. 생각만 해도 괴롭네요. 그 당시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네. 하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는 살려놔야 되는 게 저의 임무니까.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머릿속에 트라우마예요? 불에 찍힌 낙인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왜 그때 내가 플랜 B를 준비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가 왜 저분들을 30분 동안 저렇게 멀뚱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지금도 요새는 좀 아침마당에 조용히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를 잡고 청취자분들 눈을 바라볼 때 그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네. 나 오늘도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나 오늘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저를 괴롭히는 부분이더라고요. 뭐 그냥 예를 하나 들자고 잠깐 들었습니다. 네, 네. 완벽주의자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 되게 재밌게 해주고 싶고 하는데 하는 농담마다 이제 안 먹혀. 안 먹혀. 알라스카가 돼 갑자기. 네. 하는 농담마다 이제 잘 안 먹힐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막 이렇게 한숨도 나오고 좀 내가 좀 플랜 B를 정말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뭐 이런 후회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저도 좀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게 글쎄요 정신 승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신 승리도 가끔 해야 합니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자주 하는 생각이 이제 다음 수업에 이제 다시 들어갈 때 오늘 좀 학생들이 뭐 농담을 했는데 안 웃을 수도 있지만 나는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이제 나는 플랜 B도 있고 뭐 오늘 학생들이 뭐
이제 기분이 안 좋은 날일 수도 있고 또 뭐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좀 피곤할 수도 있고 그게 꼭 내가 학생들을 웃기지 못하더라도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다 내 탓은 아니야라고 좀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마음에 좀 이렇게 막 아이고 어떡하지라고 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상태로 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게요. 저는 김영준 씨가 소개한 그 시간에 저도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물론 저희가 많은 행사를 진짜 수십 번의 행사를 했고 수십 번의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앞에서 그런 걸 진행해봤지만 99%는 성공적이었어요. 김영준 씨가 말하는 빵빵 터지고 막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고 뭐 이런. 근데 그 30분의 기억을 저렇게 길게 오랫동안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김영준 씨한테는 그게 사고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있었을 때 거기 오신 분들이 물론 멀리서 시간 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거기까지 준비해서 오시는 그 마음, 그 시간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거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거를 보면서 나름의 즐거움이 충분히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30분마저도 내가 완벽하게 채웠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네. 가신 게 아닌가, 너무 욕심을 내신 게 아닌가. 근데 뭐 지금 사소한 일 갖고 후회를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어서 예. 후회가 지금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저는 제 식당을 찾아주신 손님들한테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서브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누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내고 오셨으면 당연히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그분들한테 메뉴를 8가지를 코스로 드린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완전히 말아먹은 거지. 코스 네. 하나가 너무 맛없는 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잊혀져요. 어.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이걸 들면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상담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는 파란 물감이 든 병을 이제 같이 떠올려 봐요. 거기에 이제 어쩌다가 뭐 검정 물감이 살짝 한 방울 탁 떨어진다고 해서 그 파란 물감통이 갑자기 검정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후회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파란 물병이고 네, 네, 좀 약간 취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파란 물병이고 변하지 않는다를 좀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녹더라고요. 기용도가 썼던 시로 기억을 하는데 먼지투성이의 파란 종이는 파란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네. 라는 구절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딱 그 말씀이다. 같은 강도 시인이 먼저 말씀이시네요. 말씀하셨네요. 아, 어, 네. 네. 맞아요. 네. 좋으셨어요. 거기 계신 분들. 아니야. 어떤 내용의 후회인가에 따라서 지우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얘기를 통해서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광고할까요? 듣고 네. 아유 우리 또 타이밍 잡아주시는 박사님. 네. 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네. 두 번째 스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인데요. 혹시 문의하실 이메일 필요하시면 therapy@sounpak.phd.com입니다. therapy@sounpak.phd.com이니까요. 좀 길어요. 혹시 문의하실 분은 이메일 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창에 올라온 내용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다른 요일은 안 등장하세요. 박사님 오시는 날만 등장해요. 그리고 등장하셔서 이분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 언제나 한마디예요. 박사님 오셨나요? 오늘 오시나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목요일이면 이분은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아, 네. 네. 후회할 줄만 알아도 성숙한 인간일 듯합니다. 나를 비롯한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내가 아닌 남에서 찾을 때가 많은 듯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 미성숙한 사람들의 본인을 포함하시는 이런 마음이 저는 선생님 절대 본인 스스로를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건 지나친 겸손인데요. 거의 오만인데요. 네. 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인생에서는 많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나생문인가? 일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지금도
그 헐리우드 영화 관계자들한테서 그렇게 명작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하나가 그 영화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람은 거짓말이 없이는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 내용이 틀려요. 팩트는 그건데. 네. 그러면서 그 나생문에서 감독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편집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 메시지가 그 당시 영화계에 엄청난 파장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자기가 편한 대로 기억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사실 그대로 팩트로 기억하고 싶거든요. 네. 내가 편한 대로 편집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후회를 손에서 더 놓지 못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금 그 말씀을 주셔서 생각이 난 얘기였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 말씀 이어갈게요. 네, 네. 고마워요. 네. 네. 진행하게 해줘서. 네, 네. 아까 이제 광고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떤 후회는 좀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요. 어떤 후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생각만 해도 너무 몸서리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괴롭고 떠올리는 것마저 괴로운 후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후회들을 들으면 후회라는 게 굉장히 상실감과 비슷할 정도의 고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상실감이냐면 내가 바라고 있었던 꿈, 뭐 미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결과, 어떤 기대들이 나로 인해서 어그러졌다면 무언가를 잃는 것과 같은 큰 상실의 고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후회라고 하는 거는 상실감과 비슷하게 잘 위로해주고 애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상실감처럼 이렇게 잘 애도해서 보내줘야 하는 게 어떤 후회들은 좀 그렇게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후회들은. 유튜브 창에 이런 말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후회를 통해서 내면의 성숙이 있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후회의 뒷면에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저에게 그렇게 실망감을 안기는 저는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 후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더 완벽한 준비는 없을 테니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로 나를 묶어두는 것보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장한 나를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네.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넘어지면서 걷고 뛰는 거니까요.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후회를 손에서 놓는 순간 또 말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죠. 네. 네. 그 이제 후회가 좀 이제 많이 고통스럽고 정말 이제 어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굉장히 좀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칭찬이라는 말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 후회의 시점에 있는 나를 좀 만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그때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은지 그때로 간다면 나한테 뭘 해주고 싶은지 어떤 말들을 좀 해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상담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선택을 하세요.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런 말을 자신한테 한다기보다는 그게 너의 최선이었지. 그럴 수 있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후회의 시점에 있는 내가 아직까지도 내 옆에 있다면 좀 이렇게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개는 후회를 선택에 대한 어떤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처음에 말씀 함께 나눴는데 아무래도 그 후회를 주는 대상은 나도 나지만 사람 때문에 받는 후회가 제일 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후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후회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게 후회로 인한 후유증, 상처 그것도 이제 어떤 상실감과 비슷한 고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충분히 치유가 아까 이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치유라는 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좀 나를 좀 이렇게 살펴주고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오는 상처는 정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사님께서 늘 마지막에 말씀을 주실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관된 공통점. 뭔데요? 그런가요?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네. 물론 박사님께서는 다른 의도로 주셨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네. 제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네. 결국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누구한테 그걸 기대하지 말고 네. 스스로 나를 다잡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항상 일관이 되더라고요. 네. 누가 네 속을 그렇게 들여다주지는 않을 테니까 네. 네가 들여다보고 네. 본인 스스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내 스스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내려놓는 후에 네. 네. 이거를 사자성어로 각자 도생이라 그러나 알아서 사는 거. 각자 도생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나 자신이 미완성으로 태어났는데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쓰인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미완성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한다면 그 미완성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상처받지 않고 미완성이었던 적에 대한 후회를 덜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네. 박사님이 처음 시작하신 말이랑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뒤통수. 네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뒤통수. 네. 저의 후회의 근원은 그거구나.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저의 후회의 근원은 오만스러움이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오만스러움이야. 이걸 버려야 제가 후회를 더는 거야 이게.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힐링됐습니다, 박사님.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